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용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요, 윈도우, 정품 윈도우, 불법 윈도우 어떤 차이가 있고 왜 우리가 불법 윈도우를 사용하면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법 윈도우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법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요, 한 분 모셨습니다. 이렇게 국내 최고의 로펌이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익상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익상 변호사입니다. 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인터넷 기업들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섭외하기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요새 바쁘긴 합니다. 네네네. 개인정보 보호 일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변호사님 이렇게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좀 놀라운 걸 봤어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를 하셨던데요? 예, 3년 전까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런 이제 불법이라든지 사이버 보안 쪽 관련 업무를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2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조인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저작권 보호 업무,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요즘 특히나 이 기업들의 그런 라이선스 관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많은 그런 업무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게 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구입 단계에서부터 잘못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불법을 구매해서 생기는 피해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책정을 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윈도우스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정품이 아닌 불법 제품을 섞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라이선스 감사를 통해서 불법 제품이 밝혀지고 재구매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겪는 경우를 봤습니다. 정품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이게 정품 인증이 깨진다고 하죠, 저희들이.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보호를 못 받으세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랜섬웨어입니다. 랜섬웨어는 다른 바이러스랑은 좀 다른 게, 일반 바이러스는 이제 그냥 시스템을 못 쓰게 막는 거예요. 근데 랜섬웨어는 어떤 거냐면 시스템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의 되게 소중한 자료들을 암호화를 하죠. 그래서 그걸 열어보려면은 돈을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 복호와 키값을 받아서 쓰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업데이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거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실제 피해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불법 제품을 쓰는 행위 자체가 가장 문제가 이제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왕왕 운전면허에 비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면허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주셔야 되는데, 이제 법률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과 면허증이 있는 거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어도 면허증이 없는 분이 계실 거고,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그 운전면허를 적합하게 사용해도 된다라고 그 권리를 부여를 받으셨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작권법 라이선스라는 거거든요. 부장님이 이제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걸 법적으로 풀어드리면 네. 우리 저작권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 이용 허락을 할 수 있고, 이용 허락을 받은 사람은 그 이용 허락받은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를 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나의 소유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즉 라이선스만 받는 그 개념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구매를 한다고 해서 이거를 제가 갖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이라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알기로 실제로 이제 우리 법원 쪽에서 판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불법 제품을 판매한 업자하고 어떤 그런 사건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지방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어떤 분이 외국에서 불법 윈도우 USB 수십 개, DVD 수십 개를 수입을 했어요. 그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청에서 이 불법 제품이 밝혀졌고, 그분이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0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징역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벌금을 정도에 거쳤는데, 맞습니다. 법원에서 강력하게 징역 10개월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저도 약간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윈도우 정품을 구매하는 경로도 이렇게 쉽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그 제품들이 다 DVD로 나오거나 했기 때문에 구매가 쉽지 않고, 온라인 유통도 적절히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를 사러 전파상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문방구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디에서 구매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양한 경로로 구매를 할 수가 있죠. 저도 기억이 나요.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윈도우 제품 친구들한테 설치 CD 있어? 설치 이미지 있어? 라고 막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윈도우 10 이미지를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다운로드를 열어둔 이유는 그 라이선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허여된, 사용권을 허여된 그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추정을 하고 열어놓은 거지 아무나 그걸 다운로드해서 쓰라고 열어놓은 건 아니에요. 정확한 라이선스, 그러니까 사용권이 없이 그걸 다운로드해서 쓰신다. 요것 또한 저작권법에 위반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는요,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냥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프라인 매점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틈을 노려서 불법 제품을 업로드 해놓고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구매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되게 유명한 유수의 그런 뭐 오픈마켓 1, 2, 3등 하는 데 가가지고 윈도우 10 홈, 프로 구매 딱 선택을 하시면은 너무나 많은 그 셀러들이 판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금액대도 너무너무 저렴해요. 그 제품에 대한 이렇게 그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 금액에 파는가 보다 라고 쉽게 생각하고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불법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저는 의도치 않게 불법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서 환불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PC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여러분들은 저작권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정확하게 윈도우 정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좀 있겠죠. 그러면 그런 킥값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요, 딱 한 군데만 있습니다. 어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거기서만 킥값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아닌 곳에서 킥값만 주고받는 경우는요, 100%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패키지 상품을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몇 가지 단서가 있죠. 코어 스티커라든지 정품 라벨 스티커가 정확히 붙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국내에서는요, 3개 총판이 있습니다. 이 3개 총판에 자체 스티커가 있는데 요거를 뜯어 보시면은 그게 이제 흔적이 남아요. 예쁘게 잘 뜯어지잖아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정확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증한 공식 리셀러가 있습니다. 여기 아마 마크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이 마크가 있는 사이트에서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쭉 살펴봤던 내용들이 이제 그 정품에 대한 어떤 뭐 식별 방법, 그 다음에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실제 법원 판례 사례들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 또 혹시 저희 좀 말씀 더 남겨주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뜨겁잖아요. BTS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음원 차트에 상위권을 랭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 한국 음악이 거기까지 가게 됐느냐? 그걸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길에서 얼마나 저렴한 해적판 테이프나 CD가 많이 팔렸습니까? 이제 지금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가 확보가 되니까 우리 음악의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도 그와 같이 정품을 구매를 하고 하는 경우에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제 K-팝을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그 저작권법이라는 거는 비단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원가를 주고 안 사셔도 그냥 넘어가실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뭐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저작권법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정품 제품에 대한 사용과 성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